예, 2023학년도 수능 영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독서의 본질 두 번째죠. 세 번째 지문인가요? 사진과 과학 봅시다. 별로 어려운 지문 아니라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봅시다. 19세기 프랑스 생리학자 에티엘 쥘 마레죠. 이 사람이 생리학의 전통적 연구 방법인 관찰이나 언어묘사 이런 것들 대신해서 대상의 어떤 움직임을 그래픽 기계로 기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요 사람이 생리학을 뭔가 좀 개발했답니다. 그래픽 기계로. 그가 처음으로 성공한 그래픽 기계는 맥박 측정기. 이거 생리학 이런 거 피가 통하고 그런 얘기겠죠. 맥박 측정기인데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동맥의 벽에 다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인 맥박을 연속적인 선으로 기록하였다. 그래픽에 관한 얘기니까. 마레는 이 방법을 통해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는 감각이나 어떤 언어를 배제한 채 대상의 이미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포착해내고자 하였다. 이거 그래프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쯤에서 사람이, 이렇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수치가 보이니까, 객관적으로 포착해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간단한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눈으로 대상의 움직임이라는 현상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쉽게 바로바로 보이죠. 하지만 이 그래픽 방법은 여러 신체 부위의 다양한 움직임을 동시에 모두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 이거 1차원, 2차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모두 보여주는 건 한계가 어렵죠. 익혀봐야 3차원밖에 못하니까. 한계가 있죠. 게다가 이 방법으로는 대상의 어떤 형태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줄 수 없었다. 형태 위치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줄 수 없었다.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이런 그래프 나오는데 이게 그죠? 정확한 어떤 그래프일 뿐이지. 확실히 이렇게 딱 이제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주지는 않죠. 심장에 어떤 피가 흐르는 정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 얘기 같은데, 그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레는 그래픽 대신에 사진수를 활용하였다. 그가 사진수를 활용하게 된 것은 대상의 움직임을 연속적인 사진으로 촬영하는데 성공한 마이브리지 이 사람, 그죠? 이 사람 영향 때문이다. 연속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봅시다. 마이브리지의 연속 사진은 착착착착착 이렇게 찍는 연속 사진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대상 하나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촬영한 후에 그 사진들을 연결해 놓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연결해 놓은 것 뿐이네요. 그죠? 마레는 이러한 사진으로는 대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를 직접 개발하였다. 마레의 크로노포토그래피는 한 대의 카메라, 한 장의 감광판, 한 장에 담긴 연속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한 장? 한 대의 카메라? 한 장의 감광판? 한 장에 담긴 어떤 연속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크로노포토그래피에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움직이는 대상의 연속적인 이미지가 모여 있어서 그 움직임을 다른 대상과 함께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의 대상이 연결된 이미지가 모여 있어 가지고 움직임이 그 대상과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이거 봅시다. 이거 대략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사진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임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겠죠. 이게 이제 크로노 포토그래피다. 이거. 또 이러한 시점을 단일하고 또한 시점이 단일하고 연속된 이미지의 시간적 간격이 동일하여
그죠? 시간적 간격이 동일하죠.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렇네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시간적 그 초 단위로 뭐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동일한 어떤 시점, 시간으로 움직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크로노 포토그래피에서는 연속된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문제가 있죠. 이거 봐봐, 이게 빠르게 갈 때는 이게 안 겹쳐지는데, 느리게 갈 때는 막 겹쳐져가지고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죠?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의 이미지를 선과 점으로 환원하는 기하학적 포토그래피를 제작하였다. 이건 이제 단순히 사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제 좀 선으로 점과 선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 좀 잘 보이게. 그게 이제 기하학적 크로노 포토그래피다. 말의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우리가 주로 예술과 감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진이 알의 도구로서 과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였다. 그 말은 어려운데 결국 뭐 이런 어떤 사진들이 어떤 뭐 과학에 기여했다. 그죠? 그런 사례다. 그리고 크로노 포토그래피에 나타나는 겹쳐진 이미지는 점묘파나 입체파 화가들이 2차원의 그림 속에 대상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이 되었다. 점묘파, 입체파? 좀 이런 거죠. 좀 움직이는 느낌, 입체파 작품 보이네요. 움직이는 그죠?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 휘날리는 느낌, 뭐 이런 거 입체파, 점묘파, 피카소가 점묘파인가요? 그죠? 시네마 포토그래피. 요건 이제 극장에서 그렇죠. 이게 여기다 빛을 막 비추면은 영상기로 막 비추면은 그 다음에 요걸 뺑글뺑글 돌리면은 이렇게 쫙 말이 뛰어가는 느낌. 그런 얘기 같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뭐 과학에 뭐 이렇게 영향을 줬고, 그죠? 활용이 됐다. 그죠? 입체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이 됐다. 그러니까 얘가 크로노 포토그래피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파, 점묘파가 나왔겠네요. 이런 점에서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과학이 예술 창작에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네요. 예술에까지 번졌으니까. 또한 크로노 포토그래피는 1895년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 촬영기인 시네마 포토그래프 아까 봤죠, 그죠? 오케이. 이거 그죠? 이렇게 돌리고 빛을 이렇게 쏴주면 여기 이제 빛이 보이니까 말이 막 뛰어가는 그런 느낌을 발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영화사에서도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뭐 그죠? 그렇구나.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두 번째 지문. 19세기 후반 신경정신의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장 마르탱 샤르코, 이 사람 샤르코라는 사람이 주도로 살페트리에르 병원의 사진부가 설치되면서 사진은 의사들의 진찰과 연구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진을 갖다가 이제 뭐 의학에 접목했네요. 살페트리에르, 이건 뭐 신경정신과에 이런 게 쓰이나요? 봅시다. 살페트리에르 병원이 환자의 증상을 기록하고 진단하는데 사진을 일찍, 그것도 광범위하게 도입한 것은 경험을 중시했던 프랑스 의학의 전통과 이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이런 사람들은 조금 경험을 중시했답니다. 영국이 이런 거 경험 중시했는데, 철학이, 그죠? 당시 독일의 의학계가 추상적 이론이나 뭐 실험실에서 연구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영국이 대체로 이제 경험 중시하고 독일이 대체로 이런 거 이론, 이성 이런 것들 좀 중시했죠. 윤리, 그죠? 윤리학파, 경험주의 학파, 이성주의 학파 뭐 이런 거잖아요. 달리 프랑스는 이제 영국풍의 느낌이 있었는 모양이죠. 프랑스에서는 환자의 증세를 의사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하겠다.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환자들의 사진 제작을 지휘한 샤르코는 프랑스의 이 같은 경험주의 의학적 전통을 따르고자 했다. 그는 이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였으며 실험실에서 연구보다 직접 관찰하는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샤르코는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기보다는 문진 뭐 이렇게 그 사람이 감정에 섞여 있을 수가 있죠. 환자가 뭐 아프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런 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진찰 내내 이제 거대한 침묵 속에서 뭐 그냥 뭐 진찰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진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환자의 신체적 특징만을 눈으로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제 기록하고자 하였다. 샤르코는 이러한 시각적 관찰과 기록을 통해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거 뭐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걸 믿었다. 말 그대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MRI 같은 거 찍어버리죠. 그러면은 뭐 조금 정확하게 보이니까 뭐 백날 뭐 여기가 아프네 저렇게 아프네 뭐 하고 알 수가 없죠. 샤르코는 신경병 환자들의 사진을 통해 그들의 질병을 더 정확하고 하게 진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신경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잡히나요? 이 사진이.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기대했는데 그는 병원에 사진부를 설치한 후 환자의 진찰 카드에 그들의 하나하나의 증상을 표착하여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샤르코는 그 사진들을 통해 자신이 기대했던 바를 충족할 수가 없었답니다. 신경정신병 증상이 신체 외부의 일관된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신경정신, 이게 정신질환은 신체로 뭐가 나타나지 않죠. 이거 차라리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사진이 바로 찍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충족이 잘 안 됐겠죠. 게다가 샤르코와 사진사들은 자신의 제작 과정에서 환자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의학 지식에 맞게 포즈를 취하거나 심지어 서로 다른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의 사진들을 혼합하여 연속 사진을 만들기도 하였다. 연속 사진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 막 다른 환자 막 혼합해가지고 만들고 이러니까 뭐 도장 느낌도 나고 결국 샬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제작된 사진은 질병을 식별하고 진단한 것이라고 보다는 샤르코의 의학 지식을 시각적으로 정당화한 것 뿐이라는 뭐 평가가 좀 절하가 됐다. 좀 별로다. 그래 보이네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그죠? 봅시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딱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이라 빠르게 읽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